두산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수익 향상 파트너 오선생입니다. 이른 아침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이 영상 정말 중요한 내용들로 구성했으니까 장시작 전에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어제 장 어떠셨어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초록색 121선을 지지로 딛고 일어나는 모습 보여주지 않으면 이번 주 힘들 거라고 했는데 두산에너빌리티 10만원 선 회복도 못 해줬습니다. 거래량도 600만 주 아래로 줄어들었고요. 주주님들 오늘 이 숫자들 보시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오늘 젠슨왕이 한국에 도착합니다. 그것도 두산그룹과 직접 협력 논의도 예정된 방안이에요. 7일엔 잠실 야구장에서 젠슨왕이 직접 시구를 하고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시타를 맡게 됩니다. 엔비디아가 두산과 손잡는 장면을 전세계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런 호재성 뉴스가 쏟아지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10만원 선도 못 지켜줬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어제 시장 전체 흐름 짚겠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외국인 매도로 크게 흔들렸었어요. 외인이 코스피에서 약 7조원 가량을 팔아댔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까지 빠지는 날이었습니다. 시장 쏠림의 주체들마저 흔들리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수혜 많이 받았던 두산 로보틱스를 한번 보실 건데요. 젠슨왕 방한 기대감에 지난 며칠 동안 60% 가까이 올랐었죠. 근데 정작 젠슨왕이 오기 전날 두산 로보틱스가 10% 넘게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 뉴스에 팔아라. 이게 시장의 법칙이에요. 기대감으로 이미 60% 올라있는 종목이 뉴스가 현실화되는 순간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는 거죠. 어제 두산 로보틱스 누가 사고 누가 팔았나 보시면요. 글로벌 IB들이 소량 순매수를 해주긴 하지만 그만치 개인들은 빠져나가고 있죠. 먹을 대로 먹었거나 이틀 전 완전 고점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오늘 10% 하락하면서 두려움에 이탈하신 걸 겁니다. 이게 지금 시장 구조예요. 젠슨왕이 이름만 꺼내도 올랐다가 막상 기대감이 소멸되면 흘러내리는 패턴.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젠슨왕 방한 효과의 진짜 의미, 두산 에너빌리티의 호재인지 아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스페이스X 상장 전까지 왜 두에빌이 개인들의 투기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 말씀드릴게요.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주주님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현재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주주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에 한 번씩 적어주세요. 주주님들 남은 하루도 성투하시길 기원하며 본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주님들 젠슨왕 방한 뉴스 자세히 읽어보셨을까요? 두산은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와 로봇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 엔비디아와의 협력 가능성이 거론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데이터 센터라는 단어 보이시죠?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랑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그 전력을 원전이 담당하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두산 테스나는 올해 4월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 그록3를 테스트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두산그룹이 반도체 테스트, 로봇, 데이터 센터 전력까지 엔비디아 생태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7일 젠슨왕이 잠실 야구장에서 시구를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시타를 맡습니다.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죠. 두 회사의 협력 관계를 전 세계에 공식화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주주님들 여기서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이게 두산그룹의 간접적 호재지 두산 에너빌리티 직접 호재냐? 주가가 어제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셨잖아요. 10만원 선도 못 지켜줬어요. 왜 그러냐? 지금 시장이 젠슨왕 방안을 로봇, 피지컬 AI로만 해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원전 체인까지 연결해서 보는 자금이 지금 당장은 들어올 여력이 없는 거예요. 젠슨왕 방안이 두산그룹에는 호재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에 당장 반영되지 않는 이유,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내용이 오늘 진짜 핵심인데요. 스페이스X 상장 전까지 왜 이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지 집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주님들, 지금 시장 구조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외인이 어제 코스피에서 약 7조원 가까이 팔았었죠. 5월 4일부터 지금까지 누적으로 보면 외인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만 739만 주를 팔아나갔어요. 기관도 454만 주 팔고 나갔고요. 개인이 혼자 1175만 주를 받아주고 있죠. 이 구조가 왜 만들어졌냐? 두 가지예요. 첫째, 스페이스X 6월 10일 상장입니다. 기업 가치가 약 260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IPO예요. 미국 펀드들이 지금 이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금 전 세계 주식을 팔고 현금을 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빠지는 날에도 외인이 코스피에서 7조를 팔아댔다는 게 그 증거가 되고요. 6월 12일까지 매도 압력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후라 해도 바로 회복해줄 거란 장담도 없고요. 둘째, 젠슨왕 방한 효과가 로봇 피지컬 AI에 집중되고 있다 말씀드렸죠. 방한 기대감으로 60% 올랐다가 정작 어제 10% 넘게 빠진 두산 로보틱스처럼 기대감으로 올라가 있고 실제로 협력 추진 중인 종목에서도 뉴스가 현실화되면 차익 실현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는 구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진짜 큰 자금들은 현금을 들고 대기하고 있고 개인들만 시구 뉴스, 협력 기대감에 단기로 들어왔다 나가는 투기장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후 며칠간 젠슨왕 방한 후속 뉴스로 소폭 상승할 수는 있겠죠.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관련 언급이 나오면 두산에너빌리티도 잠깐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추세 전환이냐? 스페이스X 상장 전까지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큰 자금이 들어올 여력이 없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냐? 지금 외인과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당장 젠슨항 방한 당일인 오늘 주가가 움직여준 자리에서라도 일부 물량 분할 정리하고 현금 확보해두는 것, 이게 지금 드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전량 매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스페이스X 상장 이후 외인 자금이 돌아오고 젠슨항 방한 기대감 소멸 후 바닥이 확인되면 그때 다시 좋은 자리에서 담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보다 다시 담기 더 좋은 자리가 올 겁니다. 100만원 넣으신 분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냥 가만히 들고 계시면 몇 년 뒤에 2배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안에 있는 등락폭 속에서 올랐을 때 일부 현금화하고 더 떨어졌을 때 다시 담으면 같은 기간의 수익이 훨씬 커지겠죠. 이건 추가 금액을 넣으라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금액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자는 거예요. 스페이스X 자금 이탈 흐름, 젠슨항 방한 이후의 시장 반응, 이게 전부 실시간으로 나오는 내용들인데 본업하시고 가정 챙기시면서 장중에 바쁘실 테니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제 연락처 잠시 노출드립니다. 010-7636-7846이고요. 현 구간 대응 방법 궁금하신 분들, 나 그래서 어떡하라고 하시는 분들 두산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지금 당장엔 큰 상승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중 조절에 분할 매도하셔서 현금 확보하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물을 탄다고 해서 퍼센트만 낮출 게 아니라 지금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12일까지 두에빌로 외인 기관 큰 자금 안 들어올 겁니다. 평단가도 함께 보내주시면 지금 상황에 맞는 방법 바로 드리겠습니다. 추후 상승이 올 때 매수 타이밍만 필요하신 분들은 매수라고만, 지금 당장 매도 타이밍만 필요하신 분들은 매도라고만 보내주세요. 제 영상 찾아와 주시는 분들 감사함에 보답하는 거니 당연히 무료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불안한 시장 속에서도 쏠려있는 반도체, AI 섹터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터진 종목들이 있죠. 이 종목들 장 시작하고 갑자기 자금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외인 자금이 며칠 전부터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본업하시면서 이런 종목들 매일 찾아보시는 건 거의 불가능하시잖아요. 지금 저희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기업의 부품을 공급하는 작은 회사인데 외인들이 꾸준히 매집해 나가고 있는 종목 하나 포착했는데요. 연속적으로 하락해서 속상하실 두에빌 주주님들께만 풀어드릴 테니 집중해서 영상 시청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오늘 종목 보셨잖아요. 방향성은 명확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어요. 대형주 하나에 핵심 재료가 붙을 때 그 수혜가 그 회사 혼자에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수백 개의 부품과 소재를 납품하는 협력사들, 공급망 전체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투자 관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형주는 이미 시장에 충분히 알려져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선점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같은 재료가 터져도 상승폭이 제한되는 경우가 생기죠. 반면에 그 대형주의 부품을 납품하는 공급망 소형주는요, 시가총액이 훨씬 작기 때문에 같은 재료에 훨씬 탄력적으로 반응합니다. 대형주가 10% 움직일 때 공급망 소형주는 30%, 50% 아니 그 이상도 움직이는 패턴이 발견돼요. 실제로 이런 패턴 이미 보셨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이 인수될 때 로봇 부품 공급사 SPG가 2만원에서 16만원까지 약 8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공급망 소형주가 메인 플레이어보다 훨씬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보여준 대표 사례예요. 이게 단순히 운이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장주에 모멘텀이 붙는 순간 시장은 그 밸류 체인 안에 있는 기업들을 빠르게 탐색하기 시작하거든요. 수급이 몰리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일수록 주가 반응 속도와 상승 탄력이 훨씬 커지는 건 주식시장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된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대형주 하나만 보시는 건 절반만 보시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대형주와 함께 그 공급망 안에 있는 핵심 협력사를 함께 담으셔야 목표 수익률을 제대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대형주는 안정성, 소형 공급망주는 수익률 극대화, 이 두 가지를 조합하는 게 지금같이 불안한 장세에서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에요.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 대장주의 밸류체인 안에서 특정 부품을 국내에서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는 구조를 가진 회사예요. 대장주가 수주를 따낼 때마다 이 회사 부품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구조이고 대장주 모멘텀이 강해질수록 이 회사의 실적 가시성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독점 구조이고요. 단순히 납품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대체제가 없는 구조입니다. 대장주 입장에서도 이 회사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수주가 늘면 이 회사 매출이 따라 올라가는 건 구조적으로 정해진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수급이에요. 아직 시장에 크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데 외국계 창구에서 조용히 순매수가 쌓이고 있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어요. 보통 이런 패턴의 종목들은요, 외국계 수급이 어느 정도 쌓인 이후에 재료가 수면 위에 올라오면서 국내 개인 수급까지 붙는 구조로 가거든요. 그때는 이미 초기 매집 구간이 끝난 다음이에요. 저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그 이전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머니가 포지션을 잡고 있는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예전에 일반 회사원이 에코프로에 투자해 수익을 3배 넘게 올렸다는 기사 기억하시나요? 월 170만원 받던 교사가 5년 만에 20억 자산가가 됐다는 기사도 있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이 낯설어 할 때 들어갔다는 거예요. 큰 수익은 늘 낯선 구간에서 시작됩니다.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지나가고 결국 잡는 사람만 가져갑니다. 본 영상에서 해당 종목 이름을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장에 아직 크게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라서 영상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순간 진입 가격 자체가 올라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작 여러분들이 좋은 자리에서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게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번호 하나 띄워드릴 텐데요. 010-7636-7846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해당 종목, 목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수급, 재료까지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 200분께만 드릴 예정이라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0%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부담 없이 받아보시고 최종 판단은 항상 본인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 선생이 가입을 권유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걱정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무료로 드리는 이유 궁금하시죠? 사실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익을 경험하시면 자연스럽게 이 채널이 성장합니다. 저는 조회수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익이 곧 제 성장이에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주식시장에서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잔인합니다. 똑같은 종목을 보고도 어떤 분은 저점에서 잡고 어떤 분은 뉴스 나오고 나서 고점에서 들어가요. 두 분 다 같은 종목을 산 거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문자 한 통 보내시는 분은 전자가 될 수 있고 고민하다 나중에 보내시는 분은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어제 10만원 선 아래로 내려왔죠. 52주 신고가 13만 9,200원 대비 약 30% 내려온 자리예요. 일봉 전체 흐름 보시면요. 올해 2월 저점 63,500원에서 올라온 장기 상승 추세 자체는 살아있어요. 지금 이 조정은 그 큰 흐름 안에서의 단기 눌림과 6월에 쌓여있던 악재들 때문이겠죠. 지방선거가 끝났는데 주주님들 2000년 이후에 6회 지방선거 끝나고 끝난 다음 주에 코스피가 평균 4% 하락했습니다. 젠슨왕이 한국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면 기대감 소멸에 지방선거 이후 평균 코스피 하락에 스페이스X 자금 현금화까지, 그리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주말 전에 또 현금 보유하려고 매도세 짙어질 거예요. 그래도 주주님들 아직 터지지 않은 트리거들이 남아있긴 하죠. 체코 EPC 본계약 올해 안에 체결 가능성이 높고요. 데미투자 2호 원전 공식 발표, 1호가 LNG였고 2호가 원전이 될 거라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린투언 우선협상 선정 30조짜리 사업이죠. 마지막으로 사우디 자프라 2단계 8,400억 수주까지 방금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수주 잔고에 반영되면 증권사 목표 주가가 또 올라오긴 할 거예요. 그런데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가만히 오르겠지 하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오늘 핵심 세 줄로 마무리합니다. 첫째, 젠슨왕 방한 뉴스에도 두산에너빌리티는 10만원 선도 못 지켜줬어요. 지금은 로봇 피지컬 AI 쏠림 구간이라 데이터 센터 전력 체인까지 자금이 흘러오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둘째, 스페이스X 6월 10일 상장 전까지 외인 기관은 계속 팔고 개인만 받는 구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일부 후퇴해서 현금 일부 확보하고 더 좋은 자리에서 다시 담는 게 현명한 대응이 됩니다. 셋째, 체코 본계약 데미 2호 원전, 베트남 닌투원까지 트리거는 아직 하나도 안 터졌습니다. 지금 트리거가 터지더라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악재 속에서 빛을 발하기가 힘들 거고 실제로 이 단기간에 터질 내용들이 아니에요. 트리거 터지는 그날은 제가 따로 주주님들께 또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우선 힘찬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한 번만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셨다면 시간 조금 더 내셔서 뒤에 선물 영상까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만 드리는 선물입니다. 지금 제 손에 저출산 관련주 전문 분석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이거 보시면 다음 테마가 딱 보이거든요. 바로 저출산이에요. 근데 저출산이라고 하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또 아가방 컴퍼니 꾼비 얘기하려는구나. 오늘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요. 먼저 숫자부터 보실게요. 2024년 합계 출산율 0.75명이에요. 서울은 0.58명. OECD 꼴찌도 아니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고요. 51개월 연속으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자연 감소 중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말했습니다. 3세대 후 한국 인구는 현재 3%, 5천만 명이 150만 명이 된다고요.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 넘어오면 된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이재명 정부가 19조 추경을 쐈어요. 신혼부부 1억 대출에 자녀 첫째 낳으면 이자 면제, 둘째 원금 50% 감면, 셋째는 전액 탕감이에요. 아동수당은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 아이돌봄 소득 기준은 전면 폐지예요. 그리고 이 정책들이 2026년 올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돈이 풀리는 거죠. 돈이 풀리면 주식시장에서 테마가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어디로 돈이 가냐? 이 보고서에서 저출산 관련주를 3그룹으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 그룹은 정책 발표 때
때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대장주예요. 아가방컴퍼니, 꿈비, 에르코스 이 종목들은 정부 출산정책 발표 시 즉각 상한가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아시죠? 테마주 조금만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실적이 같이 따라오는 콘텐츠, 교육주예요. 삼성출판사가 대표적인데 이 회사는 아기상어 만든 핑크퐁 컴퍼니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출산율과 무관하게 글로벌 IP가 성장하는 구조라서 다른 저출산 테마주랑 결이 달라요. 세 번째 그룹은 실수요 기반이에요. 깨끗한 나라, 매일유업처럼 실제 유아용품, 식품 수요가 기반인 종목들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을게요. 저출산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커지는 시장이 있어요. 프리미엄 유아용품 시장입니다. 아이를 덜 낳으면 한 명에게 더 좋은 걸 쓰거든요. 이 역설이 지금 이 테마에서 진짜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테마의 모멘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인구정책 비서관이 올해 취임했고 19조 추경 집행이 상반기 중에 본격화됩니다. 2027년 초에는 출산율 통계 발표도 있어요. 트리거가 반복적으로 생기는 구조라는 거죠. 이 보고서에 담긴 종목별 매수 타점이랑 전략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36-7846으로 저출산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불법 사이트 가입 권유, 금전적 요구 절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찰주 느낌으로 들어갔다가 갈 데가 잡힌다 싶으신다면 구독자분들 소액으로 수익 극대화하시라고 추천드리는 종목들입니다. 단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이 종목들 대부분 소형주예요. 변동성이 극심하고 뉴스가 소멸하면 급락도 가능합니다. 분할 매수, 손절 기준 사전에 꼭 세우고 들어가셔야 해요. 그 과정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국가 존립을 걸고 돈을 쏟는 분야입니다. 이 흐름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